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입니다. 한국 부자들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게다가 요즘 2020년 부자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020 한국 부자 보고서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박중현 공인중개사님께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중현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KB국민은행에서 발행한 2020 한국 부자 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자의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 비율은 5대4 정도 됩니다. 2010년 중반 이후에 금융자산 비중은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16년부터 점점 부동산 자산이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자산의 증가세는 2010년대 초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약세해 보이다가 2010년대 중반 강세로 전환되면서 부자들이 부동산 자산의 투자 비중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주된 부의 원천은 2011년 1순위는 부동산 투자, 2순위는 사업소득에서 2020년에는 1순위가 사업소득, 2순위가 부동산 투자로 순위가 역전이 됐습니다. 한국 부자의 부의 원천 변화를 2011년과 2020년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칸이 상속과 증여, 두 번째가 부동산 투자, 세 번째가 금융 투자, 네 번째가 사업 수익, 다섯 번째가 근로소득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보면은 2020년 한국 부자의 37.5%가 현재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원천으로 사업 수익을 꼽았습니다. 이는 2011년 주된 원천이 부동산 투자, 즉 45.8%였고 사업 수익이 28.4%로 두 번째였던 것에 비해 변화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총 자산 규모별로도 부의 원천 변화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50억 원 미만 부자들은 10년 전에 비해 부의 주된 원천으로 부동산 투자는 23.0%포인트 감소를 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13.4%포인트 증가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50억 원 이상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나 사업 수익의 응답은 감소하였고 상속이나 증여는 13.2%포인트나 증가하였습니다. 부자들은 10년 전에 비해 자산 이전의 방법으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했습니다. 부자의 자산 이전 방법 변화를 2011년과 2020년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노란 부분이 일부 증여와 일부 상속인데 이 부분이 대부분을 자산 이전의 방법으로 차지했고, 그래서 한국 부자에서는 자산의 일부는 상속이나 증여로, 일부의 자산은 그리고 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즉 2011년에는 기부하는 게 1%였는데 2020년에는 6.8%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에 대한 생각은 총 자산 50억 원 이상인 부자에게서 증가폭이 컸었는데 2011년에는 기부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2020년에는 7.7%포인트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자산 50억 미만인 부자들에게서는 2011년에는 기부에 대해서 1.1%였는데 6.0%로 4.9%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자산을 손자녀에게 이전한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부자의 자산 이전 대상 변화를 보면 2011년과 2020년에 보면 대부분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2020년에는 자녀 외에 배우자나 손자녀를 고려하는 부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손자녀라는 응답의 증가폭이 큰데
2011년 9.2%에 머무르던 것에 비해서 2020년에는 31.8%로 22.6%포인트나 증가하였습니다. 자산 중 거주주택 비중이 26.1%로 가장 컸습니다. 부자의 자산 세부 구성비를 보면 거주주택이 2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에는 유동성 금융자산이 16.2%, 빌딩 상가가 12.0%, 거주외 주택이 10.4%, 예적금이 9.3% 순이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빌딩 상가 17.9%로 2위였고 유동성 금융자산이 14%로 3위였으나 빌딩 상가의 가치 하락과 시장 급변동에 따른 유동성 자금 확대 보유로 순위가 변동이 됐습니다. 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빌딩과 상가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총 자산 규모별 자산 보유율 차이를 보면은 노란색이 50억 미만인 경우, 그리고 회색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산 중립을 보유율은 총 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여서 보유율 격차가 가장 큰 자산은 빌딩 상가로 총 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 중 빌딩 상가를 보유한 경우는 24.7%인데 비해 50억 원 이상 부자는 60.1%로 35.4%포인트나 보유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이 많을수록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빌딩 상가 투자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면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거주 외 부동산 중 상가를 특히 선호를 했는데, 부자들 중 80%는 거주주택을 제외한 거주 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거주 외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는 금융자산 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금융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 중 일반 아파트는 37.4%, 상가는 36.6%, 토지 임야는 34.9%를 각각 보유를 했고, 30억 원 이상 부자는 상가를 64.8%, 일반 아파트는 52.3%, 토지 임야는 50.0%를 각각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자산 형성 성장 동력은 연간 저축 여력과 종잣돈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부자의 연간 저축 여력을 보면은 연간 저축 여력은 연소득에서 생활비와 세금 및 3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평균 7,300만원 정도, 즉 월 6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종잣돈에 대한 인식을 보면 부자들이 생각하는 최소 규모의 종잣돈은 5억 원 이상으로 부자들 중 73.1%가 5억 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부자의 자산 형성 성장 동력은 부채의 활용과 투자 자산 분배 전략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1.4%로 부자들은 투자 자산을 획득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총 자산의 11.4% 정도의 부채를 활용하고 있었고, 저축 여력 대비 투자 자산 분배 전략을 보면 저축 여력이 있는 경우에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투자 자산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3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자산 비율이 18.8%, 30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7.6%, 그리고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50%로 총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부동산 투자 자산의 투자 비율이 높아지는데, 축적한 자산이 적은 초기에는 금융자산 중심으로 시작해서 부동산 자산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부자의 향후 투자 계획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금융투자처는 주식이고,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의향은 적은 편인데 그 이유는 글로벌 경기가 불확해서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부자의 변화를 보면 부자의 30.5%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경험했고,
부자의 27.5%는 자산 가치 하락 경험, 특히 주식과 펀드에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부자들 중 19%가 시장 변화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하고 있고, 종합 자산 가치 상승을 경험한 부자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에 적극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020년 한국 부자들의 성장 동력과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참 깔끔하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모쪼록 안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우리 모두가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네이버의 동서남북과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의 동서남북TV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